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출 하나를 받더라도 똑똑하게 받자고요.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대출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한 대가로 내는 이자, 이 이자가 정해지는 대출 금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대출 금리 대체 뭐랑 뭐가 더해져서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 결과값이 나온 거지? 물음표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이 해답을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에서 우대금리를 마이너스한 결과값인데요.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세워두는 금리, 값입니다. 대표적으로 코픽스와 코리보 그리고 금융채 등을 꼽을 수가 있고요.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이 대출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이랑 그리고 각각의 고객들마다 신용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값입니다. 이 두 개의 값에서 이 고객이 우리 은행에 얼마나 충성을 하는 고객인가 혹은 할 고객인가 이것을 수치로 산정화를 해서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각각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기준금리로는 대표적으로 코픽스와 코리보, 금융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코리보가 뭐고 코픽스가 뭐고 또 금융채는 뭔지 각각의 개념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 물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머리 아프게 이 각각의 개념은 뭐고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까지 알 필요는 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무엇을 하느냐는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서 설명할 때 고객님 이 대출 상품은 코리보를 기준으로 하고요. 코픽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금융채를 기준금리로 하고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그냥 영혼 없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행에서 이 상품은 기준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값을 코픽스를 선택했다는 얘기구나, 코리보를 선택했다는 얘기구나, 금융채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 값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픽스와 코리보의 공시 자료를 함께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선택한 코픽스의 값은 얼마인지, 코리보의 값은 얼마인지를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고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산금리는 무엇인가? 이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값이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치입니다. 고객의 신용도가 높은 편이라면 대출금리는 낮아질 확률이 크고 고객의 신용도가 낮은 편이라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확률이 큽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는 앞서서 제가 코리보든 코픽스든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산금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산금리는 각 은행마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이걸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일명 깜깜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는지를 완벽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용도가 높으면 대출금리가 좀 낮겠구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금리가 좀 비싸지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카카오뱅크랑 K뱅크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대출금리가 좀 싼 편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 가산금리 때문이에요. 이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산금리 안에 이 대출에 관련된 마진율이나 인건비 등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처럼 창구에서 고객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인건비가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나 마진율을 조금 적게 다른 은행보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산금리를 덜 받을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조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픽스든 코리보든 금융채든 기준금리에다가 각각 고객마다 달라지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의 기본 세팅은 완료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할 걸 최대한 빼서 금리를 낮춰야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대금리인데요. 우리가 보통 주거래 은행 가면 대출금리가 조금 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우대금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은 급여이체 실적, 신용카드 실적, 자동이체 실적, 예적금 등의 실적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제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 가서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희애님, 우리가 주거래 은행에서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가서 굳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있어요. 왜 있냐면 이 우대금리는 기존에 실적이 있는 주거래 고객에게도 적용을 해줄 수 있지만, 저 앞으로 이 은행 열심히 쓸게요. 카드도 쓰고요. 급여이체도 이 은행으로 받고요. 자동이체도 다 이 은행으로 옮길게요. 금리 좀 빼주세요. 네? 하고 앞으로 쓰겠다는 약정을 맺은 고객에게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줍니다. 기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은행에서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금리 특약을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다른 은행들도 많이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아보고 상품 설명서를 봐도 온통 모르는 값만 가득했고 모르는 용어만 가득했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기초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가면서 은행원이 그냥 설명해 주는 거에서 영혼 없이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혹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지적을 할 줄도 아셔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출 하나를 받더라도 똑똑하게 받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